안녕하세요. 저 세정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세무와 법인 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회계사로 합격해서 활동한 지는 이제 12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합격해서 처음에는 빅4라고 불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중소, 중견,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정이라든지 세무 진단,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업무 등을 다루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하고 법인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증여받는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를 받는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현금 증여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대여인데요. 보통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공짜로 이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보다 보니까 증여로 보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금전대여입니다.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금전대여가 실제 대여의 형식을 취하도록 해야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 이제 차용증이라든지 이제 차용증에서 뭐 이자 지급이라든지 만기라는 거를 쓰고 그 이자 지급과 만기 시점에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지만 우리가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이들 뭐 금전 대여 형식을 취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이 내용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금전 대여를 통한 현금 지원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재산 담보 증여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채의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이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는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명의의 집을 아들이 아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상증세법 제 37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거라면 아들은 그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그럼 증여세를 내라 라는 게 이제 세법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법의 뒤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차입금에서 세법상 정한 그 이자인 4.6%에다가 은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만큼이 이제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이제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억 2,500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차입금에다가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이제 은행 이자율은 3%를 차감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차입금은 대략 한 6억 2,500 정도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그걸 통해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대출을 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는 전제 하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인한 부분을 증여세로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 이자조차도 아버지가 부담을 한다면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차입금 담보에 대한 증여 이외의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번째는 이제 창업 증여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일 텐데요. 이때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다면 5억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니까 우리 증여세율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되는 증여 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나 건물 같은 건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인 현금이나 예금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과세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이제 자금 이체 형식으로 이제 4억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0억에다가 아까 전에 5억은 차감하고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금 이체로 4억 원을 줄 때는 창업자금 10억에다가 4억 원을 합친 14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억은 10억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4억은 4억대로 이제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5천만 원을 차감해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따져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 우리 피상속인이 과거 10년이 지나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년 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라고 본다면 과거 10년이 지나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 재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는 비록 10년이 초과해서 15년 전에 증여했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챙기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과 출산 증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 1월에 이제 개정돼서 많이들 이제 적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우리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의 아버지가 원래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를 할 수 있었다면 5천만 원에 1억을 추가로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이제 1억 5천까지 본인 딸에게 증여할 수 있어서 이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결혼 증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을 하시면서 그 증여를 직계 비속인 아들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그 혼인으로 인한 1억은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출산 증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녀가 출산했을 때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으면 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 그 출산 증여 금액으로 돈을 주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 증여하고 출산 증여는 중목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증여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주신 분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뭐 22년도 시점에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이후에 증여받으면 되는 거니까 24년도에 이제 증여를 받아서 증여 공제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내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요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평생 동안 한 번 내가 이제 혼인 증여를 통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록 재혼을 하더라도 이제 1억은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5천만 원을 받고 혹시 재혼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혼인을 한다면 5천만 원. 그래서 평생 동안 1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1억을 받은 상태에서 재혼을 통해서는 추가로 1억은 받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한테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첫째를 이제 낳고 출산 증여로 1억을 받았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 출산 증여로 이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출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증여를 받는 그 금액이 1억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지 이제 인별로 이제 여러 명 낳았다고 각각 1억씩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참고로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드린 사례니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